연지야, 우리 이제 슬슬 공부할까? 아. 연지야, 일단 고은중 친구들 거 먼저 봐줄게. 연지랑은 어차피 이거 쉬운 내용 쌤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라서 뒤에 문제 먼저 풀고 있어도 되고, 가만히 보니까 연지 교과서 아니고 다른 교과서 내용도 조금 학습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거를 또 같이 실어놨어. 그니까 뭐야 이거 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풀면 돼. 그리고 아마 소단원 평가 이거 좀 밀렸으니까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연지가 한번 풀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알았지? 이거 혼자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혼자 슬슬 정리하고 있으면 돼. 고은은 왜 이렇게 범위가 많은 거야? 네? 고은은 범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그냥 물어봐. 이거 서리법도 아니고 하여튼 그 있잖아. 그 지우랑 지난번에 토요일 날 수업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서진이네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신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지난주 거 언급 잠깐만 해줄게. 이따가. 없어? 그냥 이따가 메모만 해놓으면 돼. 많진 않아. 그럼 오늘은 일단은 지우 빨리 보내야 되니까 정지용, 훈민가, 그 다음에 시점 이렇게 하면 쌤이 안 달아주는 시험범위 없는 거지.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용의 향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정지용의 향수부터 시작하자. 얘들아, 이 프린트가 무슨 맥락에서 나눠주신 프린트였냐면은 그 고향 2개 그 시리즈에서 나눠줬던 거잖아. 그래서 추억에서 박재삼은 엄마 걱정이랑 되게 비슷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지용의 향수는 둘 중 고향 시리즈 중에 뭔가 조금 더 몽글몽글한 분위기, 고향을 예쁜 곳으로 좀 그렸던 게 누구의 고향이었는지 기억나? 맞아, 백석의 고향이었어. 근데 이제 왔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이 아니야. 이것도 누구 거였어? 정지용 거였어. 그치? 어쨌든 정지용 거긴 했어. 자,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지용 시인 하면 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야. 물론 이제 백석이랑 나머지 시인들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인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정지용의 고향 거기서는 꿈에 그리던 고향이 아니네? 였던 이유가 현실이 팍팍해서, 현실이 일제하에 되게 억압적이고 그런 현실이라서 자연은 그대로지만 인간 세계는 변해버렸잖아. 그런 데서 오는 상실감 때문이었다 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의 고향도 진짜 물리적인 고향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은 돌아가지 못하는 그 평화로웠던 시절 이런 걸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치만 정지용의 고향에 비해서는 그 고향의 그 예쁜 모습을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시였어. 알았지? 본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가볼까? 넓은 동쪽 끝으로 옛약이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우리 이 시에서는 표현법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쓰였는지 샅샅이 찾아볼 거야. 알았지? 얘들아, 실개천이 어떻게 옛야기를 지줄댄대. 이거 뭐야? 사람처럼 표현했네? 무슨 법? 의인법이야. 자, 그리고 너희 교과서에선, 너희 프린트에서는 휘돌아 나간다고 했지. 다른 데서는 회돌아 나간다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그거나야? 어쨌든 휘가 마서 이제 실개천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야. 이런 심상을 어떤 심상이라고 하지? 어떤 이미지? 실개천이 막 휘돌아 나가는 모습. 맞아, 시각적 심상을 떠올릴 수가 있어. 실개천이 휘돌아 나감. 자, 그리고 이번에 황소가 일단 얼룩배기잖아, 그치? 얼룩배기 하면 그거는 시각인데 너무 당연하니까 안 써줘도 되지. 걔가 어떻게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울어.
자, 이거 공감각적 심상인 거 알겠지? 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니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빛이야? 울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각의 청각화야? 청각의 시각화야? 그렇지.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시각화하여서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여기 1년. 자, 2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복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가 반복되어서 쓰였다라는 건데, 자, 뭔가가 반복되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형성한다? 율 형성하지.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연 끝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뭔가 형식적으로 잘 뭔가 안정되어 있고 통일감 있어 보이고 그런단 말이야. 운율 형성, 그리고 형식적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더라. 그 다음에 뭔가를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 그랬어.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여기서는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치냐? 이친다는 거야? 안 이친다는 거야? 안 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차마 잊을 수 없음,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애초에 제목이 향수가 칙칙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향수잖아, 그치? 얘들아, 혹시 여기 의문형이다, 서리법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 안 하셨어? 지훈 어때? 프린트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혹 가다가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약간 그런 서리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돼. 내가 죽을지언정 무릎에 꿇겠는가? 이거 안 꿇겠다는 거겠지. 이것도 잊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서리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 가볍게만 알아도 혹시나 물어보면 맞긴 맞는 거야. 아마 안 물어보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짚어주는 데가 있고 안 짚어주는 데가 있는데, 안 짚어주셨으니까 뭐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럼 후렴구 반복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지우가 지금 프린트 찾아봤네. 거기 의인법 안 써져 있지? 의인법이란다. 의문형 안 써져 있으니까 넘어가고 2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화로. 너희 화로 뭔지 알지? 불 피워놓는 그 조그만 거. 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런 것도 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시각이야, 시각. 자, 근데 빈 밭에 이거 뭐야? 빈밭이야, 빈밭. 그리고 그 밑에 이거부터 얘기할까? 빈 밭, 파란 하늘. 이거 뭐지? 이건 파란이지. 이거 선생님들께서 혹시 시적 허용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 있어? 그런 거 안 나온대? 오, 거기서도 누군가 학원 선생님께서 여쭤보라고 했나 보지? 그냥 알아만 둬. 근데 우리는 이미 똘똘이 출신들이니까 알고 있잖아. 표준어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막 말을 길게 쓴다거나 하는 거. 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적 허용. 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세게 강조하기 위해서라든지,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알겠지? 나 넘어가도 될까? 그 다음에 계속하면 밭에 뭐가 있어? 밤바람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근데 밤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걸 말을 달리고 라고 표현했어. 그럼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청각인데 이걸 무엇화해서 나타났어? 청각의
시각화.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걔가 쌤이 그냥 청각일 수도 있고 청각이 시각화일 수도 있어서 안 내시네요. 오케이. 그냥 밤바람 소리가 청각인 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밤바람 소리 청각하고 말을 달리고는 시각 이렇게 따로따로 하신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을 달리는 말에 달리고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지우 선생님은? 저는 여기 청각을 시각화라고 써있어요. 비용.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끼리 시험 문제 내시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합의를 보시거든? 그래서 최소 청각 정도까지만 나올 건가 보다. 청각에 시각화 쓰였다는 건 알아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버지가 옅은 졸음에 이제 이렇게 졸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이것도 결국 다 시각인 거지. 아버지가 졸고 있는 모습, 그곳이 깜차마 꿈엔들이 칠리야. 3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 그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셔? 서진이네 선생님 성함은? 김민영 선생님. 민영 선생님, 민자 영자.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셔? 와, 두 분 다 여자분이시네? 알겠어. 자, 3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나오네. 내 마음을 찾고 있어. 내 마음이 어떻게 파란 하늘빛이 그립대. 자, 흙에서 자랐다는 건 지금 너희 딱 봐도 알겠지만 이 시골이 아파트 있고 막 그런 도시는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시골의 그런 정취가 느껴지지. 전반적으로 향토적이란 말이야. 이때 내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하자? 숨은 하자, 드러나자? 드러나자. 근데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도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 감정이 내가 어떤지 그냥 얘기 안 하고 우리더러 추측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내 감정 이래 하고 대놓고 말해준 부분이 있지. 그리워. 그치?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자, 그래가지고 그 화자가 이렇게 막 어렸을 적 화살을 막 쏘면서 놀았나 봐. 그거 어딨지 하면서 찾으려고 풀럽 이슬에 함초록 휘적시던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제 풀잎에 이슬 맺히던 곳을 내 화살 어딨지?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야. 그럼 혹시 휘적시던 곳, 이거 적시는 거니까 촉각이긴 하거든? 이거 언급해 주셨니? 그건 언급 안 해주셨어? 어쨌든 적시면 촉각인데 그럼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집중을 해주셨을 것 같아. 파란 하늘빛 요 부분. 그치? 색감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면 색채어가 쓰였다고 해. 그게 무엇이지? 파란. 색채어가 쓰여서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일 거고. 그 다음에 4연 넘어가겠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얘들아, 같은 나왔네? 그러니까 무슨 법? 맞아, 직유법. 잘했어. 자,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아야 되는데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듯이 그 앞에 나온 애들이 보조관념이지. 그래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얘가 보조란 말이야. 그럼 밤물결에다가 빗댄 대상은 뭐지?
맞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밤물결이 까맣고 이렇게 요동치잖아. 근데 누이가 어릴 적 누이가 까만색 그 귀 밑에 있는 그런 단발머리에 휘날리면서 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엄밀히 말하면 밤물결, 춤추는 밤물결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린 누이의 그 귀밑머리, 머리카락이거든? 근데 아마 이제 서진이 필기 보니까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가 여기까지가 원관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 지윤애는 어때? 저희는 검은 기민머리가 원근염이라서. 오 그래도 다르지. 자 그럼 둘 다 알아놓자. 자 결국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네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지? 요 부분이 원관념. 그럼 어린 누이를 떠올렸고 또 누굴 떠올렸어? 아내를 떠올렸어. 근데 아내 이게 좀 너무 야박하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고 자기 아내한테 그래도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평범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고, 그리고 사철 발벗은 아내인데요.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이제 맨발로 다닌다는 소리겠지. 신발 안 신고. 근데 여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서진이녀 선생님 필기 기준으로는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신발을 제대로 못 신나? 뭐 이렇게 뭔가 가난한 이미지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응? 열심히 열심히 이삭 주어서? 그거를 이제 가난한 이미지라고 하신 거야? 나는 사철 발벗은 아내 해놓고 가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윙? 했었거든. 시윤이는 어때? 일하는 느낌이다. 어쨌든 지금 아내는 얘들아 이 정도로 정리하자. 그러면 아내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이제 신발도 벗고 있는데 열심히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사서 이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노동하고 있는 아내야. 또 아무래도 부자일 확률은 적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짚어줘야 할 부분은 아내가 비 내리는 날이 아니라 따가운 햇살을 등을 진대. 지금 필기가 중구난방이긴 한데요. 따가운 햇살이면 따갑대. 무슨 심상? 그렇지, 촉각. 그래서 어린 누이와 아내를 떠올리는 게 4연인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줄게 얘들아. 여기는 크게 보면은 직유법이다. 근데 직유법 내에 춤추는 밤물결이 춤춘대. 이거 뭐야? 맞아. 둘 다 쓰였어. 자, 5연 넘어가기 전까지 선생님이 언급한 것 중에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저 근데 필기 곳에 메모가 쳐져 있는데 제가 보면 반복이어서 맞아요. 반복이어서 그런 거고 그 곳이 어디야? 맞아, 고양이야. 그냥 고양이라는 걸 아마 필기를 해주신 걸 거야.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연. 하늘에는 성금별. 자, 별이 막 이렇게 성글케이크 쫙 떠 있단 말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겠지. 얘네가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진이가 여기서 알 수 없는 모래성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그치? 근데 일단은 이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면 되냐면 밤에 내내 이제 별이 한 군데 있을 건 아니잖아. 얘도 밤이 깊어가면서 별도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래성은 모래성인데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곳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 혹은 동화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어. 이 별은 여기서 긍정적인 존재고 내가 그 그리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 이 별들은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자리를 옮겨가네. 아, 나도 걔 쫓아가고 싶었는데. 이때 알 수 없는 모래성은 뭔가 화자가 꿈꾸는 뭐 이상향? 이상적인 공간? 이런 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는 해.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윤이는 어때? 저희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할게. 얘가 별이 발을 옮긴다. 이것도 뭔가 생명체처럼 표현한 거긴 한데 넘길게. 괜찮을까? 찝찝해? 언급 안 해주셨다며. 별이 발을 옮겼어. 별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참고서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의인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기는 해. 근데 언급 안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참고서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알았지? 선생님이 의인법 아니고 화류법이라고 하셨어요. 화류법이라고 하셨어요, 여긴 또? 선생님, 오늘 저희 선생님이 화류법은 안 배웠대요. 뭐라고요? 화류법을 안 배웠대요. 화류법을 안 배웠다고? 저희 선생님이 의인법 아님 굳이 따지자면 화류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언급을 안 하셨다고. 선생님께서 민영 선생님께서 너희 화류법 쌤이 가르쳐준 적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그것도 그 애가 물어봤는데 화류법 나와요? 했는데 우리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오케이. 일단 굳이 화류를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사실 그 발을 옮긴다는 게 보통 이제 사람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동물들도 발걸음을 옮기긴 하잖니? 그래서 이제 그 무생물을 생물처럼 보는 화류라고 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굳이 따지면 화류. 근데 이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네. 설마 이래놓고 나오면은 그거는 설마. 그치?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초라한 지붕이 있습니다. 그 위에 까마귀가 우지고 가네. 자, 까마귀 서리를 상상하게 되니까 이것은 청각일 거고, 초라한 지붕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은 시각일 거고, 따로따로니까 공감각적 전혀 아니고, 그리고 보통 여기서 그 가난했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가난한 처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통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 저희는 필기 없어요. 필기 없어요? 서진이 필기는 흐릿한 불빛, 밑줄, 가난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 그 뒤에 그 초라한 지붕, 그 아래서 흐릿한 불빛. 얘들아, 부잣집이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무드는 켜놓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얘들아, 여기서는 불빛이 흐릿하면 전구를 뭔가 제때 못 깔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서진이네 선생님께서는 흐릿한 불빛, 여기도 이제 가난한 처지다라고 보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시각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야, 너 죽네 나 죽네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단 말이야, 이 고향은. 그치?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이미지야. 화목하고 다정하고 정겹지. 이걸 도란도란하다 하면 서진의 선생님은 청각이라고 하신 것 같던데? 지훈의 선생님은? 단란한 가족의 모습. 오케이. 우리 둘 다 어쨌든 언급은 하고 넘어갑니다.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아무튼 간에 이 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각적 표현이 쓰였고 고향을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워하고 있고 또 하나만 언급을 해주자면 뭔가 시골의 느낌이 풀풀 나지. 그런 시어들이 많잖아. 그래서 향토성을 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동백꽃 할 때도 향토적이다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향토적 시어가 많이 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흙이라든지 그리고 질화로, 화로 같은 거 이제 보통 시골에서 많이 피우는 거니까 질화로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얼룩배기 황소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졸던 집벽에라든지 뭐 등등등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썼지. 이거 언급해 주신 적 있니?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민가로 가겠습니다. 뒤에 정리 쫙 해놨거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뒤에 선생님이 정리한 것 중에서 서리법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 오케이. 훈민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훈민가 너희 교과서에 나온 그 딱 3줄짜리만 본 거 맞지? 지훈이도 그런 거 맞지? 네? 훈민가 너희 오우가 1학년 때 공부를 둘 다 했었잖아, 그치? 아닌가요? 뭐예요? 그 오우가요. 나 물이 좋아, 대나무가 좋아, 달이 좋아 이거 안 배웠어? 지훈은 배웠어? 옛날에 시정쌤이랑 원래는 기억이 안 나. 아, 오케이. 쌤이 설명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자,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하겠다. 그 뒷장부터 넘겨볼래? 훈민가에 대해서 작품 설명하기 전에 그럼 시조의 개념과 특징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서진이는 시조 이거 말고 본 적 있어? 아니. 없어요? 근데 어쨌든 훈민가에서 보긴 했으니까 학교 시간에 그렇게 생긴 게 시조인데 일단 시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이건 학교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합의된 게 뭐냐면 점점점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건 고려 말부터 뭔가 슬슬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선시대 때 리즈를 찍고 다른 고전시가 장르는 오늘날에는 거의 안 쓰이거든? 근데 시조만큼은 오늘날까지 현대 시조 그 대회 같은 게 있어. 백일장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자, 현대시는 대부분 형식이 자유시란 말이야. 근데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라고 했으니까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예시를 들어줄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 굉장히 빨리 쓴 것 같지 않니? 아닌가? 글씨 알아보겠어? 고마워. 자, 딱 봤을 때 3줄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우리 이 3줄을 각각 뭐라고 부르지? 첫 번째 줄은 초장, 두 번째 줄은 중장, 마지막 줄은 종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는 3장이야. 자, 그리고 각 장을 절반씩 쪼갤 거야. 어디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를 각 장을 2번씩 쪼갰는데 요거 하나를 구라고 한단 말이지. 그건 구가 총 몇 개야? 6구입니다. 자, 그리고 글자는 일반적으로 몇 글자 내외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45잖아요. 맞아. 네, 왜거든? 자, 이거는 45자 언제 세워? 라고 하지 말고 음수율, 얘들아, 음수율이
글자 수가 반복되어서 형성되는 운율이잖아. 그치? 글자 수 반복. 시조는, 오리지널 시조는 보통 글자가 3, 4 또는 4, 4로 반복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형성한다 라고 해.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3, 4 100번 고쳐 죽어 3, 4 백골이 진토되어 3, 4 넋이라도 있고 없고 4, 4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종장 같은 경우에는 3, 5, 4, 3 내지는 3, 5, 4, 4 요런 조가 많습니다. 종장 같은 경우에는 3, 5, 4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3, 5, 4, 4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야, 종장은. 자, 그러면 음수율, 운율을 따졌는데 이번에는 끊어읽기 단위로 따져봅시다. 몇 번씩 고개 끄덕? 3, 4, 4. 그치? 어떻게 끊어읽을 거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3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4음보 이명한 1분-미야 가실 줄이 있으라 4음보 해서 보율은 어떻게 된다? 4음보. 그래서 음수율이랑 음보율이랑 헷갈리면 음수, 음의 수, 글자 수 요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종장은 3, 5, 4, 3이 원칙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다고는 했어. 여기도 그렇잖아. 6글자. 그치? 근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지? 종장에 여기는 무조건 3글자.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되어야 한다. 요게 바로 시조의 기본 형식인 거지. 자, 그래서 시조의 분류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로도 나눠주셨더라고. 저희 근데 어. 그냥 이런 거 다 응. 그냥 평시조 형식적으로 나오고. 오케이. 이게 그럼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니까 요거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것만 또 알아둬. 자, 요거는 요게 끝이거든? 그러면 시조가 하나짜리인 거야. 단순한 거야. 단시조야. 근데 뭔가 현대시의 연처럼 이렇게 1수, 이렇게 2수, 이렇게 3수 시조가 연달아 나와서 한 세트인 케이스가 있거든? 이건 연달아 나온 시조라서 연시조야. 훈민가는 단시조야, 연시조야? 연시조야. 원래 몇 수짜리인지 알아? 맞아, 16수짜리거든? 연시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사설시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 있니? 있어? 뭔지 알지? 사설시조는 중간이 겁나게 길어진 게 사설시조인데 걔는 가만 보면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많거든? 왜? 작가가 이름 없는 평민인 케이스가 많아서. 근데 보통 양반들은 요런 오리지널을 지키는 걸 좋아한다 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쌤이 이것까지 얘기를 해놨어. 그 시조가 되게 옛날 말이라서 어려워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를 예측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양반사대부다 하면 지조, 절개, 충심, 자연, 조화, 풍류 이런 거고 기녀나 여성이면 사랑, 그리움, 이별 이런 것들이 많고 평민이면 사랑, 그리움, 이별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삶의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노래하는 시가 많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훈민가 빨리 분석할게. 세 줄짜리니까 별거 없겠죠? 네. 시조가요? 아니야. 조선시대 내내 현대시조까지 이어져 있어. 근데 아마 여기서는 정초를 조선 전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조선시대까지. 조선 전기라고 되어 있다고? 지유 프린트도 그래? 똑같은 프린트는 그렇겠지. 근데 조선 후기까지 나오는 시가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러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 거기 뭐 조선 전기라고 뭔가 빈칸이 뚫려져 있다면 시조의 형식이 뭔가 아까 사설 시조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보통 조선 후기 때 들어서 나타나.
그래서 평시조랑 사설시조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거든? 근데 사설시조처럼 형식이 조금씩 엇나가는 게 조선 후기 때부터 들어선 건 맞지만 조선 후기에도 평시조는 있었어. 그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훈민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얘들아, 이 정철 요 분은 수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분이지.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 관동멸곡이니 삼이인곡이니 이따시만한 막 시조 엄청 막 수능 필수 작품이거든? 근데 그냥 이름만 알아놓은 이 사람은 어쨌든 벼슬을 하던 사람이야. 너희 이 시의 배경 알지? 얘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어떤 것들? 유교적인 가치들, 유교적인 윤리들을 가르치고자 지은 게 훈민가인데 훈은 뭐야? 그러면 훈계한다. 누구를? 백성들을, 우리 서민들을 훈계한다. 그런 노래야. 그래서 이 시조는 사실 13주 말고 나머지 수들 있지. 그래서 그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느니라, 뭐 나라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느니라, 요런 좀 그런 뭐랄까 어른이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훈계하는 식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13수, 우리 교과서에 나온 13수가 독특한 게 뭐냐면 너희 이미 배웠겠지만 화자가 누구로 설정되어 있어? 농민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유 기억나? 근데 사실 얘들아 실제 시인은 양반이지, 양반. 근데 다른 부분처럼 얘들아 너희 서로 도우면서 농사일 열심히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야? 한마디로 꼰대가 얘기하면 말이 좀 그런가? 영상 찍고 있는데? 꼰대가 얘기하면 명령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농사를 성실히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으려면 명령보다는 청유형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자를 농민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자도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설정한 거야. 훈민가는 이게 다야. 괜찮지? 근데 굳이 또 표현법을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청유형, 화자도 농민, 청자도 농민, 시인은 근데 사실 양반. 왜? 설득 잘하려고. 이거 다 표시됐죠? 그럼 이제 표현법만 빠르게 훑어볼게. 연지야 재밌어? 문제 풀기 싫어서 이거 듣고 있어?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이거 사음보로 천천히 읽어줄 수 있어? 오늘도 다 세웠다. 시작. 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이렇게 나 나름 4번씩 끊어 읽었는데 너희도 속으로 끊어 읽어준 거지? 고마워. 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메어도.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수가 있을 수 있나? 내 논 다 메어든 이렇게 읽으려나?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어? 알았어.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이렇게 올길에 뽕 따다가 누게 모여 보자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3, 4조 어디 갔어? 3, 4조 4, 4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는 조금 예외적일 수 있지. 3, 3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 무엇 고정? 종장에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이야. 이거는 다른 심지어 사설시도 다 마찬가지야. 야, 오늘도 날이 다 밝았어. 아침이 밝았어. 우리 호미 메고 가자. 어디로? 바깥로 농사하러. 자, 가자스라 하면은 가자꾸나라서 청유형어입니다 라고 보면 되고, 내 논 다 매면 네 논도 매어줄게. 이거 뭐야? 서로서로 돕는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상부상조. 올길에는 또 이제 일도 해야 돼. 뽕 따다가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잖니? 그거 우리 먹여보자꾸나. 이것도 정유. 이게 다야. 괜찮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분인데 마지막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사실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화자를 믿을만하지 못한 화자로 설정한 케이스, 그게 중요한 거지. 일단 이야기를 너희 조금 말을 좀 범위를 맞춰보자.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줄거리 다 말씀해 주셨어? 성당인가 교회 광고라는 오케이. 예배당.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 조금? 지우는?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일단 등장인물은 오키야. 오키한테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말로? 아저씨도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요렇게 6살짜리 아기인데요. 얘가 사실 서술자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 주인공은 사실 누구니? 맞아. 엄마랑 아저씨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네, 얘들아. 이때는 배경이 1930년대다? 사실 오늘날도 썸 타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 그러니까 자유연애 사상이긴 한데 썸을 탈 때 처음부터 막 직진하고 이런 케이스 있긴 있지만 남녀끼리 뭔가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몽글몽글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게 많잖아. 1930년대는 어떻겠니? 특히나 더 보수적이고 특히나 더 조심스럽겠지. 근데 심지어 뭐야? 엄마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부인데 오늘날에는 재혼도 하고 재혼에 재혼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옛날에는 어머머머 저 여자 재혼했대. 어디 여자가 말이야 평생 한 남편만을 섬겨야지. 어머 망측스러워라 이랬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내미가 욕먹을까봐, 혹여나 과부가 이제 재혼한 여자의 딸이라고 욕먹을까봐,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둘의 썸을 끝내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아저씨가 뭔가 고백한 것 같은데 이걸 찬단 말이야. 그치? 알고 있어? 몰라? 둘이 사실 되게 뭔가 서로 좋아하거든? 쌍방관계야. 되게 좋아해. 근데 여자아이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이제 엄마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진단 말이야. 그걸 듣고 왜 우리 아저씨 화내지? 성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이건 둘이 좋아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알겠지. 어린 여자애기 시선에서는 둘이 실제로 어떤 감정이 오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백꽃에 나아가 쟤가 왜 저러나 하고 모르는 것 마냥, 그러니까 믿을만한 화자가 아니잖아. 걔도 이것도 믿을만한 서술자가 아닌 거지. 그런 서술자를 내세움으로써 우리 독자가 사실 엄마랑 아저씨랑 좋아하나 본데 어머 어떡해 안타까워라 이런 식으로 뭔가 추측하고 상상하게 하지.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거든. 그래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어른들의 그런 사랑과 이별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얘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화자잖니?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지. 동백꽃이다 말이야.
얘는 심지어 사건의 주인공인데도 이제 잠순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잖아, 그치? 얘는 이제 관찰자고 어린애기니까 더 모르겠지. 얘네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 아? 뭐라고요? 정답을 말해주신 것 같은데요. 신뢰할 수 없는. 맞아.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란 말이야. 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묘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로 하여금 독자들이 추측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흥미를 더 유발시키지. 그리고 이제 이 서술자들이 모르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자,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좀 일부 가져왔어. 자, 독자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지. 그저 이 오키가 전달한 내용만 가지고 아저씨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갈등하는 마음을 짐작할 뿐일 거래. 자, 오키가 살던 시대에는 남녀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야. 아까 쌤이 얘기를 해준 거 말고도 그 교회 예배당에 가잖아. 그러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따로 있던 시절이었어. 그니까 더 조심스럽겠지.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오키와 사랑손님 아저씨는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거야. 어린 서술자의 효과, 어른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독자의 재미를 주고요. 자, 우리에게 추리하고 상상하며 읽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시선에서 묘사했으니까 이런 사랑이 조금 더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냐? 아저씨가 지금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아저씨가 왜 요즘 그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뭐라 그랬어? 사실 아저씨가 부끄럽고 엄마한테 약간 심쿵하고 약간 요런 건데 애기가 아저씨 화났다고 하면 생각한 거야. 요런 부분 체크를 해주면 돼. 그래서 뒷부분 볼래요? 이제 작품 본문 중에 일부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엄마랑 아저씨가 어떤 관계냐면은 엄마는 이제 아빠가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 그 집에 아저씨가 하숙을 살게 되거든? 이 아저씨가 그 아빠의 어린 시절 친구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이 마을의 교사로 일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숙을 지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봐봐.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대. 이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러는데 그 뒤부터 엄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대. 나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아싸, 달걀 많이 먹는다 하고 신나해.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왜 달걀 많이 사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어? 달걀은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보이는 소재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어머니가 너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귀찮게 굴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키가 나는 아저씨한테 귀찮게 군 적 없는데 오히려 아저씨가 날 귀찮게 구는데? 하면서 서술하는 부분이 두 번째 본문 부분이야. 이제 아저씨가 6살짜리 애기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이거 눈은 아버지 닮았네. 코는 어머니를 닮았겠고 그치? 하면서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응!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건 뭐야? 이건 아저씨가 어머니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저씨 아직도 우리 엄마 못 봤어? 우리 엄마 보러 갈래? 하면서 막 잡아 끈단 말이야. 귀엽지? 이때 아저씨가 안돼 나 지금 바빠 분주해 하면서 당황하거든? 야 뭐야 하나도 안 바빠 보이면서 이러는데 아저씨는 왜 그 다 큰 남자가 이제 그 여자 함부로 보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 그치? 그런 거였고. 자, 또 세 번째. 이제 오키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이제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나? 한번 아저씨랑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유치원 친구들이 오키 아버지랑 같이 간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때 이제 오키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해. 이때 아저씨가 세 번째 거야.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면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대. 왜 그런 걸 거야?
왜 그래? 싫어서? 막 극혐이라서? 아니지. 사실 되게 좋았을 거야. 좋지만 그 함부로 그럴 수가 없는 시대니까 남들이 들으면 이제 큰일 날 소리인 것 같으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한 거지. 근데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우리 애기는 아저씨가 화가 났나 봐 하고 쪼르르 들어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운단 말이야. 요런 부분도 어린 그 화자가 그 아저씨 심리를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일단 다 갖고 왔어.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 거가 너희 학습지에 있는 내용일 거야. 지워드릴. 저기 있어요. 저기까지 갔어? 어디까지 갔어? 이따 주세요. 자, 그 예배당에 갔단 말이야. 사실 이게 그 교회 가는 날이라 가지고 옷기를 예쁘게 꾸며놔. 그래서 아저씨가 우리 옷기 오늘 예쁘게 하고 어디 가? 하니까 예배당 가요. 우리 엄마도 같이 가요. 해가지고 아저씨가 그래야 하고 이제 몰래 따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같이 간 거거든. 따라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애기가 엄마 아저씨 왔어 이러는데 이제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러고 아저씨도 아저씨 하는데 얼굴 빨개져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왜?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리고 이제 저기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부끄럽잖아. 그치? 근데 왜 우리 엄마랑 아저씨는 자꾸 화만 내는지 모르겠네 이러는 부분이 그 너희 교과서의 그 학습지에 있는 부분이야.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만 앞으로 바라보고 있지.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울고 싶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어서 나는 울음을 억지로 참았어. 요런 부분. 엄마와 아저씨의 그 감정을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씬이 있어.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문 외울까? 하면서 그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잖아. 근데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구절 있잖아. 너희 교회 다녀? 나 들어본 적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하늘의 이름이 높임을 어쩌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막 계속 요 구절을 이제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럼 왜? 이러면 안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하면서 고뇌하는 거잖아. 갈등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애기는 뭐야? 엄마가 까먹었나? 엄마 내가 뒷부분 해줄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해주거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엄마가 이제 오키를 붙잡고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엄마는 오키만 있으면 돼. 오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몇 번이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키를 사랑해서도 맞지만 그래 나 새로운 사람이랑 사랑할 필요 없어 하면서 스스로 뭔가 자기 암시를 거는 거지. 스스로 계속 그렇게 되뇌이는 거잖아. 그런 파트도 있고요. 자, 그 엄마의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얘기해 주진 못하잖아. 엄마의 대사를 통해서 당대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야. 그 오키가 나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키 어머니가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모르겠지만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그러니까 안 돼. 요런 파트가 있어. 요런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대 배경을 또 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좀 나올 만한 구절을 좀 뽑아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쌤이 또 언급해줘야 될 거 없지? 딱 1시간이 됐어. 고은중 범위 끝. 고생하셨습니다.